안녕하세요. 관상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복 많은 관상의 홍 선생입니다. 오늘은 공부 잘하는 관상에 대해서 풀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관상으로는 학당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관상에서 학당을 표현하는 곳은 첫 번째로 이마, 그리고 눈썹과 눈썹 사이인 이 가운데 부분에 인당, 그리고 눈썹, 그리고 눈, 그리고 귀를 이렇게 5가지의 학당이라고 풀이를 하면서 그것을 보고 공부를 잘하는지를 못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의 운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관상입니다. 골격과 기색을 봤을 때 그 색이 밝으면 현재 운이 잘 풀리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관상에서는. 좋은 관상은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누었을 때 여기까지가 상정, 중정, 하정으로 이렇게 나뉘었을 때 그 균형과 조화가 잘 이루어진 관상을 한평생 먹고 사는데 굴곡 없이 편안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현재 운을 보면서, 현재 운은 이렇게 기색을 보고 판단할 수가 있는 거여서, 그래서 관상은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현재 운을, 그 찰색을 보면서 뭐 이마에서 빛이 난다던가 눈에서 빛이 난다던가 만약에 코에 어떤 색이 보인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기lum을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에서는 현재 운을 가장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운이 골격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갈지를 판단을 하긴 하지만 사람은 어렸을 때 얼굴이 바뀌듯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얼굴도 많이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첫 번째로 이마를 봤을 때 이마, 인당, 눈썹, 눈, 귀 이렇게 학당을 볼 때 먼저 이마는 살이 일단 두툼하고 골격이 넓고 이렇게 네모나고 넓고 네모내야지 타고난 부기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그의 조상의 덕을 많이 받아서 그 운이 길을 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초년의 이마를 보면서 아주 깨끗하고 밝고 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은 좋은 이마라서 조상의 덕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 살이 도톰하고 빛이 나고 상처나 흠이 없으면 관운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렇게 공부가 잘 될 수 있는 이마인 겁니다. 인당을 봤을 때 이 인당은 명공이라고도 하는데 이 명공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명공은 중심이기도 하지만 모든 운의 집합체라고 할 정도로 모든 소망과 성취와 결과 그런 것을 볼 수 있고 넓고 두툼하고 밝으면 좋다고 합니다. 이것은 운명을 결정짓는 곳입니다. 이곳 같은데, 이 명궁 같은데 상처 같은 것이 흠이 안 나도록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여기 흠이 나면 낙인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운명이 정해져 있다 해서 상처가 나지 않도록 점 같은 게 없고 그렇게 넓고 도톰하고 밝으면 운이 잘 조상의 덕을 받아서 운이 잘 뻗어나가니까 공부도 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눈썹을 봤을 때 눈썹은 뭐 재물, 뭐 인기, 문서, 부동산, 학문, 뭐 인맥, 배우자 이런 모든 게 눈썹이나 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눈썹과 눈은 굉장히 좋은 중요한 곳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곳이 밝고 단정하고 길며 눈 끝까지 오고 청수해야 좋습니다. 눈썹은 너무 빡빡하게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 눈썹 문신을 또 없는 분들 한답시고 너무 진하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살비듬이 보일 정도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잘 연결이 끊어진 것 없이 잘 연결돼 있게 너무 진하지 않게 해야 성과를 아주 많이 준다고 합니다. 운이 상승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눈을 봤을 때, 이 눈을 봤을 때는, 이게 고서에 얼굴에서, 얼굴이 천냥, 전체적인 부분이 천냥이면 눈이 900냥이라고 옛 고서에 말할 정도로 눈은 정말 얼굴 관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눈이 잘생기면 길하다고 하죠. 그래서 눈이 이렇게 가늘고 길고 흑백이 분명하면 그리고 은은한 광채가 나면 아주 길한 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귓바퀴 귀를 이렇게 봤을 때 귓바퀴가 이렇게 윗부분을 봤을 때 지혜를 보고 가운데 부분은 용기와 의지와 실행력을 보고 귓볼은 재산을 많이 남기고 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일단 귓바퀴가 이렇게 잘 뚜렷하고 잘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귀가 너무 뾰족하거나 이러면은 초년부터 고독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가 높게 날수록 좋습니다. 귀가 뭐 눈썹 위나 이렇게 좀 그런 분들이 흔하지만 만에 한용은 선생은 이렇게 귀가 이마에 가서 붙어 있는데 귀가 높이 살수록 귀격입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할 수 있고 우수하다고 봅니다. 공부 능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귀가 높게 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흠이 없어야 되고 그 크고 작음보다는 색깔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얼굴보다 더 흰색이 좋은 겁니다. 얼굴보다 밝은 색이 더 귀격이고 그 현재 운이 아주 살아있고 잘 풀린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위 간직에 있는 얼굴들을 보면 이렇게 이마, 귀, 눈,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인당, 이런 부분들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궁은 넓고, 빛이 아주 밝고 흠이 없어야지 공부에, 통달하게 된다고 합니다. 반대로 이렇게 이마가 좁거나 그리고 옆에가 이렇게 푹 꺼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마가 이렇게 푹 옆에가 꺼진 사람들이 복덕이 부족해서 내가 조상에게 받아먹는 덕이 부족한 것입니다. 그래서 푹 꺼지거나 상처 그리고 흠 그리고 잔털 등은 이마가 이렇게 함몰돼 있거나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진 거나 이런 분들 있죠. 일단 관성은 균형과 조화인데 한쪽이 이렇게 찌그러지면은 그 한쪽 부모가 일찌감치 돌아가시거나 이래서 그 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함몰되어 있거나 그러면 일찌감치 공부와 부모와 인연이 없으니까 일찌감치 그 아이의 소질을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찾아주는 것이 더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가운데가 살이 도톰하고 빛이 나고 단정하면 지혜가 출중하다고 합니다. 눈썹은 반대로 이제 눈썹은 이렇게 단정하고 수령하고 청수해야 되는데 눈썹이 막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눈썹이 막 이렇게 가다가도 이렇게 퍼져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눈썹이 흩어져 있으면 눈썹이 이렇게 산만하게 흩어져 있으면 산만하고 집중력이 없고 끝맺음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엉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막 너무 엉켜가지고 막 이렇게 엉켜 있는 눈썹들이 있잖아요. 이런 눈썹이나 아니면 이렇게 눈썹이 이렇게 단정하게 돼야 되는데 눈썹이 이렇게 오다가 사방으로 이렇게 뻗으신 분들이 있어요. 사방으로 뻗으신 분들. 이런 분들도 좋지 않고 부모의 연도 안 좋고 성격도 난폭하고 그렇습니다. 끝맺음이 다 안 좋은 겁니다. 운이 다 퍼져버리거나 엉키거나 이런 것을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 지내도 부모 연이 없어요. 그래서 공부는 출세를 못한다고 합니다. 다른 거로 출세를 할 수 있어도 눈썹이 너무 진하면 공부로는 출세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운데가 붙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가운데가. 눈썹이 이렇게 가운데가 붙어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은 격각살이라고 해서 박정하고, 모음기가 막히고, 그리고 미련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은 조상이 주는 덕이 이렇게 운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인당 부분이 깨끗해야 되는데, 이 가운데 인당 부분이 상처나 흠이 없고 좁거나 파이거나 점이 있거나 눈썹이 붙어 있거나 이러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해서 소망 성취나 공부가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당이 이렇게 푹 꺼져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밑에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인당 부분이 이렇게 이마가 있으면 이게 푹 꺼지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이렇게도 아니지. 이건 이마라 그러면은 이렇게 푹 꺼지신 분도 있어요. 인당이 이렇게 푹 꺼져가지고 이렇게 상근도 푹 꺼지고 이렇게 푹 꺼지신 분들은 옆모습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이마가 이렇게 있으면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푹 꺼져 버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푹 꺼져 있는 분 이런 것도 다 안 좋은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예전에 병원에 한번 가서 봤는데 중병 환자들을 딱 얼굴들을 봤어요. 근데 대부분 여기가 다 꺼져 있어요. 이렇게 그럴 정도로 좀 무섭습니다. 운명을 좌우하는 건강을 좌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리면 여기 인당 부분이 이렇게 얼굴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팔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내 몸통입니다. 여기 법령은 다리인 것입니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가 얼굴이니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여기가 내 눈썹이 팔이니까 팔이 끝까지 연결이 잘 돼야 내가 팔로 뭐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건데 그리고 내가 손이 닿는 곳이 없는 겁니다. 쭉 잘려 있거나 그러면. 그리고 법령은 내 다리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길. 그래서 직업운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으로는 다리의 건강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고 이 코는 내 몸통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얘가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여기가 흠이 있거나 너무 좁거나 이렇게 좁은 상근이나 이마를 가지신 이렇게 좁은 상근이나 인당을 가지신 분들은 건강상으로도 내장 질환으로도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데 상처가 나거나 흠 이렇게 푹 들어가거나 이러면은 암 같은 병이나 이런 질병에 걸리기 아주 노출되기 쉬운 그런 관상을 가진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인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인당에 밝고 그래야 되는데 상처나 흠이 있고 좁거나 파이거나 점이 있거나 눈썹이 붙었거나 이러면 어리석고 미련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꺼져 있으면 인생의 굴곡이 많고 건강도 좋지 않은 것입니다. 눈은 얼굴에서 900량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눈은 내가 팔로 뭐든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눈은 가늘고 길고 그러면은 집중력, 사고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형태보다도 일단은 흰자와 검은자가 분명하고 또렷하고 은은한 빛이 나야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눈이 흐릿하고 눈동자가 흔들리거나 집중력이 약하고 산만한 눈동자는 공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검은 눈동자가 유독 검은 사람들이 있어요. 검은 사람들은 불을 쫓는 사람들이고 또 갈색 눈동자도 많이 봤어요. 한국인들이 갈색 눈동자가 굉장히 많은데 갈색 눈동자는 명예를 쫓는 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눈이 갈색인데 테두리는 까만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부와 명예욕이 아주 강하고 총명하고 부귀를 이루기에 좋은 눈이라고 합니다. 거기다가 그렇게만 하면 안 되고 이 눈 안에 동공이 아주 또렷하고 진해야 돼요. 여기 진기가 있어야 돼요. 은난강체가 나는. 그리고 눈동자는 너무 큰 건 안 좋은 거예요. 그거는 뭐 이쁘기는 하겠지만은 눈동자는 원래 눈에 비해서 좀 조금 작은 작은 눈동자가 더 불을 이루고 공부도 잘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눈은 모든 내 기록 화곡을 다른 곳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귀는 너무 얇으면 안 돼요. 귀는 너무 얇으면 안 되고, 귀는 일단 이 윗부분이 상부가 지혜, 지식, 감수성, 재능을 보는 것이고, 이 중간 부분이 용기와 의지와 실행력을 주고, 밑에 귓볼은 재산을 축적하는, 네, 재산을 많이 보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를 많이 이어링 같은 걸 하셔가지고 많이 이렇게 살을 늘어뜨려서 이렇게 발달을 시키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귓볼이 좀 없으신 분들은. 근데 오늘은 공부를 잘하는 관성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윗부분이 중요한데, 일단 귀가 높이 날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귀가 너무 뾰족하면은 고독합니다, 인생이. 초년부터도 고독하고, 그리고 귓볼이 너무 얇으면, 귓바퀴가 너무 얇으면, 다 잘생겼는데 귓바퀴가 너무 얇으면 건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귓바퀴와 내륜과 외륜이 뚜렷하면서 귓볼이 도톰하고, 귓바퀴가 굉장히 둥글둥글하고 두툼하고 하면 아주 지혜롭고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많다고 합니다. 건강도 하고요. 그리고 윤기가, 다른 것보다 윤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관상에서 귀는. 그리고 이제 공부를 좀 잘하려면 여기서 얼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상은 균형과 조화라고 해서 채상이 틀어지면 다 끝에 가서는 다 안 좋은 겁니다. 채상도 바르고 균형 있게 잘 발달되어야 하고 관상으로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성공과 실패의 운을 말해줍니다. 일단 목소리가 남자는 우렁차고 밝으면 아주 성공하는 길상이고, 탁하고 밝지 못하면 시작이 있어도 끝맺음이 좋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은 그 공부를 잘하는 관성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 부모에게 비난을 받거나 체벌을 하거나, 그리고 폭언하거나 윽박지르고, 아이 기준이 아닌 부모의 기준으로 부모가 원하는 주입식 교육을 하는 그런 부모들이 아직까지도 많습니다. 대부분의 예전에 많이 배우지 못하셔가지고 한이 많으니까 아이한테 이렇게 막 주입식 교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언제든지 그 아이의 까르마로 그렇게 비난을 많이 받고 체벌하거나 폭언하고 윽박지르고 그런 주입식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 언제든지 그 아이의 까르마로 작용을 해서 인성이 삐뚤어지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등의 자신밖에 모르는 등의 그래서 무리해서 이렇게 어울리지 못하는 등의 고독한 인생을 사는 그런 부작용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 부모가 아이에게 준 업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좋은 부모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켜보며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을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고 응원하고 믿어주고, 그리고 잘한다 칭찬하고 자신감을 주고 용기와 희망을 씹어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집안의 아이가 잘 되는 걸 보면은 그 부모가 아이에게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고 키웁니다. 근데 아이가 안 되거나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거나 좀 외롭게 사는 아이들, 그리고 그런 감수성을 가진 아이들을 보면 어렸을 때 자랄 때 부모에게 비난을 받거나 상처를 많이 입거나 차별을 받거나 폭언을 받는 등 그런 불우한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런 까르마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살면서. 그런 불행을 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예전 부모들은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신이 하고 싶었던 거를 삶이나 바램을 그 자식에게 주입하여 결국에 아이의 존재감이 없는 부모가 만들어 놓은 그 로봇 같은 삶의 아이가 사는 것이 과연 그 아이가 행복한 길일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본 세상은 쉽게 얻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일이 아이가 꽃길만 걸을 수 있도록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가시를 꺾어주는 그런 부모가 된다면 그 아이는 결국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요? 인생은 결국 혼자 살아가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스스로 경험을 쌓고 인생을 사람들로 인해 배우고 상처로 더 성장하고 깨닫고 더 커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아이를 더 성장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모는 내 아이를 움켜쥐기보다는 넓은 세상으로 많은 경험을 하도록 믿고 기회를 준다고 봅니다. 설령 그 아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더라도 세상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패를 하더라도 비난보다는 늘 새둥지 같은 모습으로 기다려주고 안아주고 힘들 때 언제나 쉴 수 있는 새둥지가 되어주는 것이 참된 부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제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 아이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인생을 좀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인으로 성장하길 바라봅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